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이영희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드라마를 즐겨보시나요? 즐겨보시는 드라마를 TV를 통해 보시나요? 아니면 넷플릭스나 웨이브와 같은 OTT 서비스를 통해 보시나요? 유행하는 드라마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서둘러서 퇴근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 드라마를 방영하는 시간에는 길거리가 다 한산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방송사 편성 시간에 맞추어서 TV 앞에 모여 앉아 드라마를 시청하던 기억은 마치 한 100년 전쯤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만큼 디지털화된 미디어 환경은 우리의 삶을 급속하게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본인이 보고 싶은 시간에 보고 싶은 미디어 컨텐츠를 볼 수 있고 또 몇 번이고 반복해 볼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누구나 즐기고 있다고 믿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미디어 이용에 아직까지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분들인데요. 이 시간에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 장애인의 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내가 장애인도 아닌데 왜 장애인 미디어 이용에 대해 알아야 하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욱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장애인을 위한 미디어 접근 서비스가 비장애인에게도 얼마나 효용성이 좋은지 아실 수 있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지금 이 첫 시간을 포함해서 크게 4가지 주제로 나누어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영상 매체가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미디어 접근과 이용에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시각 청각장애인의 미디어 이용을 돕고 있는 회세자막, 한국수어, 화면 해설 서비스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서비스가 장애인을 위한 보조 역할에 그치지 않고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접근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미디어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 장벽을 느끼지 않고 다 함께 미디어 컨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한 환경이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장애인 미디어 접근 환경의 미래와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각 청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과 이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현재 한국인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 이용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아신다면 장애인들의 미디어 이용의 불편함을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에 따르면 약 10,000명에 가까운 우리 국민에게 질문한 결과 만 6세 이상의 97.9%가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스마트폰의 보유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20년에는 91%였으나 2021년에는 92.8%를 차지했고 2022년에는 더 증가해서 94.2%에 이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매년 조사한 방송매체 이용 행태를 보면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가 2020년에는 66.3%, 2021년에는 69.5%, 2022년에는 72%로 최근 3년간 이용률이 꾸준하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오버 더 탑, 즉 OTT 서비스라고 불리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 등 방송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많이 이용하시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이 대표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진 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었고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도 그만큼 늘어났죠. 하지만 코로나19 환경에서 정보를 얻거나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쉽고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데에는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과 인터넷이 연결된 다양한 디지털 장비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쉽고 편해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 문화적 영향으로 가속화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이용의 확대에 발맞추어 사업자들은 안정되고 빠른 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의 시청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즐기는 일상적인 미디어 소비 형태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인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한국판 오리지널 콘텐츠에 집중하면서 한국 진출 2년 만에 가입자가 100만을 넘었고 국내 사업자들은 한국에서 급성장하는 해외 OTT 사업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출범시키거나 기존의 플랫폼을 통합하는 등 다양한 돌파구를 모색했습니다. 2019년 9월에 출연한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의 통합 OTT 웨이브가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OTT 사업자의 고객 확보 경쟁이 한창 불붙고 있던 가운데 2020년 초부터 크게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그간의 성장에 비해 더욱 급속하게 확장을 했습니다. 엔데믹을 맞이한 이후 OTT 서비스 사업의 성장은 주춤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 패턴으로 정착한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의 이용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 이용이 대폭 증가한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의 선호 경향은 시각, 청각장애인에게도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0년 시각, 청각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시청자 미디어 재단 연구에 의하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시각장애인은 97%,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95%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시각, 청각장애인은 비장애인이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으로는 미디어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청각장애인에게는 폐쇄 자막과 한국 수어가,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 해설이 제공되어야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온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 자막은 음성이나 오디오 신호를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로 모두에게 보이는 일반 자막과 달리 시청자가 시청을 원하는 경우에만 화면에 표시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한국수어는 한국수어 통역사가 의미가 통하는 몸짓, 표정, 한국수어를 사용하여 청각장애인에게 동영상 콘텐츠의 음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접근 서비스입니다. 특히 한국수어는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옆에서 통역해 주시는 모습을 자주 보셔서 익숙하실 겁니다. 이에 반해 화면 해설이란 용어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해설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함으로써 등장인물의 행동, 의상, 몸짓, 배경, 기타 상황 변화 요소들을 음성으로 제공해서 시각장애인의 이해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대사와 대사 사이의 공간을 활용해서 영상 속의 중요한 장면을 해설하는 것이지요. 청각장애인은 자막이나 한국 수어가 없으면 콘텐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시각장애인은 음성 지원이 없다면 플랫폼 자체의 접근이 불가능하며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찾는다고 해도
화면 해설이 없다면 컨텐츠 이해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각, 청각장애인의 미디어 이용 욕구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폐쇄 자막방송, 한국 수어방송, 화면 해설 방송의 제공 의무는 아직까지 전통적인 TV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매체의 이용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의 이용이 일상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폐쇄 자막, 한국 수어, 화면 해설 서비스를 전통적인 TV에서만 제공하는 것은 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차별적인 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각장애인은 디바이스 플랫폼의 접근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화면 해설 콘텐츠 이용이 가능합니다. 웹 접근성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웹 접근성을 준수하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터넷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웹에서도 웹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접근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메뉴 접근의 음성 지원이 안 된다면 원하는 동영상 콘텐츠를 찾을 수도 없고 이용을 위한 결제를 할 수도 없어서 사실상 화면 해설 콘텐츠가 플랫폼에 넘쳐난다 해도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1년도 시청자 미디어 재단 연구에 따르면 해외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와 달리 국내 OTT 사업자는 아직까지 장애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지난 2020년 연매출 1억 이상의 방송 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에 제공되는 장애인 방송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는 비율이 38.6%나 되었으며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비율이 90.4%나 되었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앱 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는 95.2%로 더 높게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음성으로 제공되는 웹이나 앱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의 도움 없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는 엄청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임에도 사업자들은 비실시간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를 고려하는 1순위와 2순위는 85.5%가 컨텐츠 서비스 제작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나 플랫폼 접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시각, 청각 장애인이 미디어 접근과 이용을 하는 데 있어 어떠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2차 동영상 강의에서는 장애인 방송으로 통칭되는 폐쇄 자막, 한국 수어, 화면 해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국내에 도입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제작되고 현재 어떤 방송에서 제공되고 있는지 장애인 방송의 특성과 역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방송으로 통칭되는 폐쇄 자막 방송, 한국 수어 방송, 화면 해설 방송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국내에 도입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제작되고 또 어디에서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장애인 방송의 특성과 역할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방송사들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 자막방송, 그리고 한국수어방송,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폐쇄 자막방송은 구정보통신부와 지상파 방송 4사, 가전업체가 1996년부터 함께 연구를 시작해서 1999년부터 지상파 3사가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EBS가 제공에 합류했습니다. 한편 화면 해설 방송은 2001년 KBS와 MBC가 시험 방송을 시작해서 MBC는 2001년에, KBS는 2003년에 본방송을 개시했습니다. 이와 달리 한국수어방송은 1979년에 KBS에서 최초로 실시한 바가 있었는데요. 90년대 들어 제한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했고 꾸준하게 제공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폐쇄 자막 방송과 화면 해설 방송, 한국수어방송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떤 방송에 제공되고 있고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제작한 영상으로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어떤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을 즐기셨나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문화 및 여가활동은 바로 TV 시청입니다. 각 가정에서 시간을 불문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활동이죠. 특히 장애인들은 문화와 여가 생활에서 TV 시청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장애인보다 더 큽니다. 하지만 시청각 장애인들은 방송 미디어의 접근과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법 제69조 제8항 2는 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방송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방송이란 시각, 청각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돕는 폐쇄 자막 방송, 화면 해설 방송, 한국 수어 방송을 말합니다. 먼저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폐쇄 자막 방송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폐쇄 자막 방송이란 청각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문자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합니다. 폐쇄 자막은 켜고 끄는 것이 가능해 일반 방송에 기본적으로 보이는 오픈 자막과 구별됩니다.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 보도 전문 채널 등의 방송 사업자는 전체 방송 100%의 폐쇄 자막 방송을 의무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의 방송 사업자는 전체 방송 70%의 폐쇄 자막 방송을 의무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돕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장애인 역시 대사 전달력 등 시청 편의를 위해 폐쇄 자막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면 해설 방송입니다. 화면 해설 방송이란 시각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돕기 위해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합니다. 화면 해설 작가는 대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등장인물의 눈빛, 행동, 의상, 몸짓, 풍경 등의 비언어적인 요소를 언어로 생생하게 묘사해 시청에 도움을 줍니다. 은병거리니 나란히 길을 걷고 있다. 다시 조금은 어색한 두 사람 사이.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 보도 전문 채널 등의 방송 사업자는 전체 방송 10%의 화면 해설 방송을 의무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의 방송 사업자는 전체 방송의 5%에서 7%의 화면 해설 방송을 의무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돕는 화면 해설 방송은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 등 다양한 장르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TV 화면을 볼 수 없는 상황 등에서 비장애인 역시 화면 해설 방송을 통해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수어 방송이란 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한국 수화 언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한국 수어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합니다. 한국 수어 통역사는 손동작 이외의 비수지 신호로 불리우는 표정과 몸짓을 통해 풍부하게 의미를 표현함으로써 방송 프로그램의 정보 전달에 도움을 줍니다. 지상파, 종합 편성 채널, 보도 전문 채널 등의 방송 사업자는 전체 방송 5%의 한국 수어 방송을 의무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의 방송 사업자는 전체 방송 3%에서 4%의 화면 해설 방송을 의무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부터는 지상파 3사의 메인 뉴스에 한국 수어를 제공하는 등 청각장애인의 긴급하고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연 등의 타 분야에서도 수어 통역이 제공되는 등 갈수록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방송은 어떻게 시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상파 방송의 경우 직접 수신 안테나를 통해 TV의 폐쇄 자막, 화면 해설 기능을 활성화하여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수어 방송은 방송화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에서 보급하는 시각 청각장애인용 TV는 직접 수신 환경에서 한국 수어 화면 확대, 폐쇄 자막과 방송 화면 분리 등 장애인 방송 시청 편의를 위한 특화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케이블 TV, IPTV, 위성방송 등은 셋톱박스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폐쇄 자막, 화면 해설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수어 방송은 방송 화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 셋톱박스의 기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 업체 대표번호로 연락해서 문의해야 합니다. 장애인 방송이 어떤 방송에 제공되는지는 인터넷이나 TV에서 확인할 수 있는 TV 편성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 제목의 하단에 자막, 자, 해설, 해, 수어, 수 등의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시작 전이나 직후에 자막이나 음성으로 장애인 방송 여부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 미디어재단은 스마트 수어 방송 등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하고 장애인 방송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등 여러 노력으로 시청각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은 모든 국민과 동행하는 미디어 세상을 장애인 방송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폐쇄 자막 방송, 한국 수어 방송, 화면 해설 방송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나요? 장애인 방송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방송이 어떠한 이유로 시각 청각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미디어 접근 서비스라는 것도 알게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TV 매체는 텍스트 형식의 메시지보다 오락적인 영상 메시지와 이해하기 쉬운 음성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죠.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해독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장애인에게는 접근과 이해가 쉬운 TV 매체의 영상과 음성 메시지는 시력과 청력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과 함께 한국 수어로 음성 정보의 내용을 전해드릴 필요성이 있는데요. 청각장애인 중에는 한국어가 제2의 언어이고 수어가 모국어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글을 외국어처럼 인식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태어나서부터 듣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한글을 배우기 이전에 수어부터 배우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한국어는 마치 외국어처럼 익숙하지 않고 수어로 소통하는 것이 가장 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폐쇄 자막과 한국 수어로 전달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화면 해설로 제공하는 장애인 방송은 시각 청각장애인에게 필수적인 미디어 접근 서비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에서는 시각 청각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장애인 방송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작 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폐쇄 자막을 제작하는 속기사는 대한상공회의소장이 발행한 한글 속기 국가기술 자격 1급 내지 2급을 보유하고 자막방송 전문교육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막의 정확성을 위해 자막 제작 시 맞춤법 준수는 물론이고 자막의 표기 방법은 화자의 원 발화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간에 단절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투리, 외국어, 비속어는 화자의 발화에 가깝게 자막 속기사가 들은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기본적인 자막 글자의 색상은 하얀색, 바탕은 검정 또는 반투명 검정색으로 제공하고 화자 구분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앵커, 기자, 인터뷰 등으로 화자 구분을 표시하고 화자에 따라 자막의 색상을 달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자가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자막이 화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화자가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제공하되 가능한 다음 화면으로 자막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등 폐쇄 자막 방송 제작 시 준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면 해설 방송도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화면 해설 작가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깊고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화면 해설 방송 전문 작가 양성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화면 해설은 크게 해설이 필요한 요소와 불필요한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설해야 하는 요소는 등장인물, 장소, 시간, 움직임, 식별이 불가능한 소리, 자막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르에 따라 또는 작품에 따라 어떤 부분에 화면 해설을 넣어야 할지 매 순간 결정을 내려야 하는 화면 해설 작가는 무엇보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각장애인이 궁금해하는 적재적소에 화면 해설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영상에 나타난 정보 이상을 추가해서는 안 되며 식별이 즉시 가능한 소리, 대사로 알 수 있는 인물의 감정 등은 화면 해설이 불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 해설은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화면을 설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중립적인 관점에서 3인칭으로 해설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시청자 스스로 방송 내용을 이해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화면 해설 작가의 감정을 개입하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등장인물의 감정을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행동이나 표정의 묘사로 인물의 감정을 짐작할 수 있게 해설을 제공합니다. 화면 해설은 시청자가 방송 프로그램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가족이 설명을 해주듯이 쉽고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간결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방송 장르의 분위기에 맞는 단어를 구사하고 친숙한 물건이나 장소와 비교해서 이미지와 모양, 크기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수어 방송도 수준 높고 올바른 한국 수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 수어 방송 통역사의 자격을 국가 공인 한국 수어 통역 자격을 보유하고 한국 수어 통역 전문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모국어 능력 수준의 한국 수어를 사용하는 역량을 갖춘 자로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수어의 정확성과 일치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의 음성과 음향 정보의 내용이 누락되거나 생략되지 않아야 하며 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수어 통역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고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장애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에는
장애인 방송의 이용자 범주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선천적, 후천적으로 시각, 청각 장애를 지닌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이용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쇄 자막 방송은 청각 장애가 없으나 공공장소 등에서 폐쇄 자막 서비스를 이용해서 텔레비전 시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이용자가 될 수 있으며, 화면 해설 방송은 인지 능력이 쇠퇴한 노인, 영상 속도를 따라가기 힘든 시청자, 상황에 따라서 영상물을 귀로 듣고 싶어하는 비장애인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방송은 시각, 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과 노인,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모든 이용자로 그 대상을 확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방송의 이용자 확대에 대해서는 OTT 서비스로 영상 콘텐츠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가며 더욱더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3차 시 동영상 강의에서는 시각, 청각 장애인의 OTT 서비스 이용에 대한 니즈와 함께 장애인 방송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변화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각, 청각 장애인의 OTT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를 알아보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장애인 방송이 장애인의 미디어 이용을 위한 보조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접근 서비스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및 방송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복지법을 비롯해서 방송법에서도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 폐쇄 자막, 화면 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여야 한다고 장애인 방송의 의무 제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은 장애인 방송의 의무 편성 사업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지난 2011년에 제정된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 접근성 보장에 관한 고시는 2015년,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2년에 걸쳐 일부 개정하였고, 2022년에 개정된 고시로 지상파를 비롯한 필수 지정 사업자의 한국 수어 방송 의무 편성 비율이 기존 5%에서 7%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필수 지정 사업자의 경우 폐쇄 자막 방송 100%, 한국 수어 방송 7%, 화면 해설 방송 10%가 의무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고시 의무 사업자 중 SO는 자막 70%, 해설 7%, 수어 4%를, PP는 자막 70%, 해설 5%, 수어 3%에 해당하는 장애인 방송물을 의무 편성하고 있습니다. SO와 PP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SO는 시스템 오퍼레이터로 종합 유선 방송국, 즉 지역방송국 운영자를 의미하고, PP는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로 TV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공급하는 사업자로 종합 편성 채널과 OCN, TVN, ENA 등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방송 프로그램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은 법제도에 의해 시각, 청각장애인의 미디어 시청을 돕는 장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 등 방송 콘텐츠를 볼 수 있는 OTT 서비스의 이용 욕구는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접하고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지만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방송은 전통적인 TV에 주로 제공되고 있어서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비실시간 장애인 방송 서비스 현황 조사 연구에 따르면 시각, 청각장애인의 OTT 서비스 이용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보다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와 IPTV를 선호했으며 이미 이용하고 계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각, 청각 장애인들에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가장 원하는 장르를 물어본 결과 폐쇄 자막 방송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선택된 장르는 드라마와 영화가 각각 1순위와 2순위로 조사됐으며 이와 달리 한국 수어 방송의 필요 장르는 뉴스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화면 해설 방송은 폐쇄 자막 방송과 유사하게 영화와 드라마가 1순위, 2순위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 결과로 유추해 보면 청각장애인은 폐쇄 자막 방송과 한국 수어 방송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많아서 한 명의 수어 통역으로 의미 전달이 어려운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 자막으로 시청하기를 원했고 소수가 진행하는 뉴스나 교양 정보 프로그램은 수어 통역으로 시청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은 예능과 교양 그리고 생활 정보를 영화와 드라마 다음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재 높은 비율로 제공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화면 해설 방송에 비해 예능과 정보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더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가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장애인 방송 장르를 선택할 때에는 이용 당사자의 선호도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방송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이용할 때 어떤 기기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먼저 폐쇄 자막 방송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기기로는 스마트폰을 1순위로 선택한 청각장애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 수어 방송의 경우 스마트폰과 TV가 비슷하게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시각장애인의 경우 1순위를 스마트폰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길 만큼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습니다. 정리하면 시각, 청각장애인 모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제공되는 장애인 방송은 스마트폰을 통해 보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볼 때 장르 선호도에 있어서도 이용 기기 선호도에 있어서도 미디어를 이용하는 데 있어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도 OTT 서비스의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 있어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드라마나 영화, 예능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으니까요. 또한 시각, 청각장애인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에 대한 조사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고 원하는 콘텐츠가 다양하게 제공된다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유료로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도 엄연히 소비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각, 청각장애인은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많은 장애인이 선택한 이유는 온라인을 통한 장애인 방송 서비스가 어디에서 어떤 콘텐츠를 언제 제공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편성 정보를 얻지 못해서가 이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었는데요. 시각, 청각장애인은 온라인상의 장애인 방송 서비스에 대한 편성 정보의 습득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시각장애인협회 A10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의 화면 해설 담당 부서는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화면 해설 콘텐츠의 업데이트 소식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에서는 화면 해설이 제공되고 있는 DVD, 방송 텔레비전, 영화, 공연 예술, 박물관 및 국립공원의 리스트와 함께 애플 TV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아이튠즈, 넷플릭스 등의 화면 해설 목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러한 편성 정보가 신속히 제공된다면 아주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익숙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자주 접하고 있는 장애인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장애인 방송 업데이트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OTT 플랫폼 사업자 등에게 매일 정보를 전달받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OTT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시각, 청각 장애인이 각각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접근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방송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접근 서비스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면 비장애인의 접근 기회나 이용 가능성은 커질 것입니다. 앞서 OTT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계신 시각, 청각 장애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미국의 OTT 서비스 넷플릭스는 이미 폐쇄 자막 방송과 화면 해설 방송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넷플릭스를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미디어 접근 서비스는 비장애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화면 해설 서비스는 이미 인터넷상에서 비장애인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화면 해설을 즐겨 듣는 비장애인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언론에서도 화면을 보기 어려워 컨텐츠를 감상하는 데 제한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쇄 자막 서비스는 소리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장소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 대기실이나 버스터미널 대합실, KTX 객실, 고속버스와 같이 음성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서 영상 콘텐츠를 이용할 때 비장애인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사투리나 발음이 또렷하게 들리지 않는 대사의 경우 이해를 위해 자막으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아울러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 그리고 이해력이 저조해진 고령층 등은 자막과 화면 해설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디어 콘텐츠를 보다 편하게 향유할 수 있겠죠. 이러한 편의성을 도모한다면 OTT 서비스 사업자들의 수익 사업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장애인 미디어 접근 인식 개선의 마지막 시간으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미디어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 장벽을 느끼지 않고 다 함께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한 환경이 우리의 노력으로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장애인 미디어 접근 환경의 미래와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미디어 접근 인식 개선에 대한 강좌의 마지막 시간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미디어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 장벽을 느끼지 않고 다 함께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장애인 미디어 접근 환경의 미래와 과제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폐쇄 자막 방송과 화면 해설 방송을 활용해서 미디어를 즐기는 경우들을 알아봤는데요. 국내 OTT 플랫폼에서도 폐쇄 자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면서 비장애인의 이용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 자막 서비스 이용자들은 한국 드라마도 자막과 함께 시청하면 편하고 더 집중이 잘 돼서 좋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는 아이가 자도 TV를 볼 수 있어서 자막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했고요.
출연자들의 발음이 안 좋은 경우에 대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 감정 표현도 자막으로 들어가 있어 감정이입이 잘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영상 배속을 빠르게 설정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들에게 한국어 자막 서비스는 특히 더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드나 일드와 같은 해외 영상 콘텐츠를 자막으로 보는 일에 익숙해진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 자막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 이용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OTT 서비스의 폐쇄 자막과 관련해서 지난 2022년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폐쇄형 자막 같은 장애인 방송 콘텐츠가 시각,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큰 호응을 얻으면서 OTT 서비스 플랫폼 구독의 기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OTT 서비스 가운데 장애인 방송 콘텐츠 제공이 가장 적극적인 곳은 넷플릭스이고 국내 OTT 서비스는 장애인 접근성이 아직까지 미흡한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늘리고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처럼 장애인 방송 콘텐츠는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이 OTT 플랫폼을 선택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OTT 서비스 사업자들의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023년 7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영상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해서 한국 수어, 폐쇄 자막, 화면 해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신설된 이 법률을 기반으로 OTT 서비스 사업자가 장애인의 영상 콘텐츠 이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지원 서비스가 더 많은 비장애인에게도 유용한 서비스로 애용된다면 해당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한층 더 넓어지고 다양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장애인이 없거나 장애인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수록 장애인은 뭔가 비장애인과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습득하거나 문화를 향유할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미디어 이용 습관과 욕구를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게 휴대하기 편하고 언제 어디서든 사용하기 편리한 스마트폰 이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보고 싶어하는 장르도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도 또 사업자가 컨텐츠 제공 사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도 또 같은 컨텐츠를 이용하는 비장애인의 입장에서도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엄연한 미디어 소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21년 연구에 의하면 시각 청각장애인이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는 유튜브이며 OTT 서비스 가운데에서는 넷플릭스 이용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넷플릭스는 폐쇄 자막과 화면 해설 서비스를 가장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영상 콘텐츠를 OTT 서비스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각 청각장애인은 자동 자막이 제공되는 유튜브와 장애인 방송이 제공되는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국내 OTT 사업자는 넷플릭스에게 시각 청각장애인은 물론 미디어 접근 서비스를 유용하게 생각하는 고령층 외국인,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소비자를 모두 빼앗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국적 OTT 서비스의 영향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의 미디어 산업 분야에서 장애인 미디어 이용 편익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장애인을 수동적 존재로 바라보고 복지의 관점으로만 대책을 세우려 하는 것은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장애인도 엄연한 소비자로서 미디어 접근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각 청각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미디어 이용 욕구와 구매력을 가진 OTT 서비스 소비자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다면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미디어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플랫폼 구독자가 그만큼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폐쇄 자막과 화면 해설 등을 소수의 장애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보편적 미디어 접근 서비스로 인식하고 제공 영역을 넓혀간다면 고령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가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영국 역시 폐쇄 자막 방송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어린이, 외국인 등이 폭넓게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화면 해설 방송의 경우는 고령화된 영국 사회에서 인지 능력과 청력이 저하된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서비스로 관심을 끌며 이용되고 있습니다. 빠른 자막을 따라 읽기 힘들고 일반 볼륨으로 청취가 힘든 시청자들에겐 장면과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서비스가 매력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국내 OTT 서비스 사업자는 장애인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비장애인 자막 화면 해설 서비스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디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할 이유와 목적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폐쇄 자막, 한국 수어, 화면 해설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서비스에 대해 인지할수록 이용률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장애인 방송이 전통적인 방송 채널에 제공되어 오는 동안은 장애인 방송에 대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1년 폐쇄 자막 방송과 한국 수어 방송, 화면 해설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뉴스 프로그램에 주로 제공되는 한국 수어 방송과 달리 폐쇄 자막 방송과 화면 해설 방송에 대한 인지도는 30에서 40% 정도로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시각 청각 장애인에 비해 장애인 방송에 대한 관여도와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비장애인 시청자에게 폐쇄 자막, 한국 수어, 화면 해설 서비스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는 홍보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는 장애인 방송 공익 광고를 다양한 채널과 플랫폼에 자주 노출하고 유튜브와 SNS 등 이용자들이 많은 플랫폼을 통해 알리는 방법을 고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방송 공익 광고를 노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유명 인플루언서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각 채널과 컨텐츠 성격에 맞는 홍보 방식을 적용한다면 장애인 방송에 대한 정보와 시각,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모두가 동등하게 함께 보고 듣고 즐기기 위해 제공하는 폐쇄 자막, 한국 수어, 화면 해설 방송의 목적과 가치가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강좌를 통해 폐쇄 자막, 화면 해설, 한국 수어의 유용성을 알게 되신 여러분들의 구전 광고도 이 서비스를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장애인 방송의 확장은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대중문화, 문화예술 분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화면 해설 서비스는 이제 뮤지컬, 음악 공연,
무용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문화 매개자의 역할로서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향유하는 데 있어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화면 해설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2022년에 실시한 관련 연구에 따르면 박물관과 미술관을 방문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람객 모두에게 전시물에 대한 음성 해설이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만족감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 콘텐츠 이외의 대중문화 콘텐츠에서도 화면 해설과 자막 등의 미디어 접근 서비스가 모든 이용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또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정보 접근과 문화 향유의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도 주요한 생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중문화 콘텐츠에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막, 한국수어, 화면 해설 등의 미디어 접근 서비스의 확대와 보편화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정보 습득과 문화 향유를 넘어서 우리 사회 내의 통합과 교류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자들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모두의 인식 개선과 지속적인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천적인 노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